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외출이 힘들어지면서 휴대폰으로 여러 가지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취향에 맞춰 음악을 듣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내가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하는 알고리즘의 추천! 뭐야, 생각보다 재밌잖아. 혹은 오, 추천 좀 하는데? 근데 도대체 내 취향을 어떻게 간파한 거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마치 미지의 영역 같은 이 알고리즘을 파헤치기 위해 제가 직접 SK텔레콤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기술그룹 콘텐츠 디스커버리 개발팀의 박지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BTV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BTV 플로와 같은 SK ICT 계열사들의 추천 시스템 개발 및 딥메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천 시스템은 저희가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사용자들이 선호할 만한 콘텐츠를 찾아 개인화 추천을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딥메타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음성, 신호 자체 안에서 유의미한 메타데이터를 찾아 그것을 이용한 추천 및 다른 서비스에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지? 콘텐츠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편성자가 모든 콘텐츠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추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해 기계에게 어떤 로직을 알려주고 기계가 데이터 속에서 알아서 사용자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찾아주게 되는데, 이러한 로직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서 사용한 데이터는 매우 많은데요. BTV와 같은 경우에는 시청한 이력, 시청을 그 전체 중에 몇 % 정도 시청을 했는지, 메뉴에서 어떤 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상세 화면까지 진입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콘텐츠에 좋아요 같은 신호를 남겼는지 등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로에서도 사용자들이 자신의 취향을 좋아요 같은 패턴으로 남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구체적인 좋아요 같은 정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생을 전체 곡에 대비해서 몇 % 정도 재생을 했는지에 따라 이 사람이 이 곡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싫어서 스킵을 하는 건지 판단하여 사용자들의 선호도를 찾아내서 추천 알고리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추천을 위해서 사용자들의 행동 데이터와 콘텐츠 자체의 메타데이터를 사용을 하는데요. 콘텐츠와 콘텐츠 간의 유사도를 저희가 계산을 해서 사용자들이 특정 콘텐츠에 관심을 가졌다면 그와 비슷한 내용의 다른 콘텐츠들도 같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도를 하나의 알고리즘이 모든 것을 완성을 해서 돌아가진 않고, 같은 사용자더라도 취향이 계속 변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해서 또 다른 콘텐츠를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시로 저희가 추천한 콘텐츠를 사용자들이 얼마나 봤는지 계속 점검을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다시 알고리즘에 반영하고, 저희 알고리즘의 파라미터 같은 수치를 지속적으로 튜닝하며 성능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BTV와 플로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에서 추천된 콘텐츠를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가 추천한 결과를 보면서 다음에 수정해야 될 부분을 찾아내고 좀 만족할 만한 콘텐츠들이 추천이 되면 저도 좀 기분이 좋고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서비스를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BTV와 플로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개인화하는 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서비스 전체가 개인화되면 사용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를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탐색하는 데 쓰지 않고 바로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도 아직 어려운 부분인데요. 꾸준히 수시로 기획자분들,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좀 서로의 공통적인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건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는데요. 사실 그때 전공 수업을 들을 때는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 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막상 현업 일을 시작하다 보니 학부생 때, 학교 때 들었던 수업이 하나하나 다 사용되는 곳이 있었고 중요했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추천팀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머신러닝 기술과 빅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 빅데이터를 다룰 때는 저희는 이제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련된 이제 플랫폼 사용법,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어떤 프레임워크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지만 뭐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뭐 케라스 등 관련된 툴을 이제 익혀두는 것이 취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 분석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통계학 관련 학문이나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이제 기술을 이제 파악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꼭 기술이 아니더라도 이제 기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서비스를 하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이 있고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 해당 서비스에서 꼭 기술 개발 직군이 아니더라도 같이 이제 개발 직군들과 함께 이제 코워크하면서 어떤 서비스를 같이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취업을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제 좀 시작하기 좀 막막하거나 하실 수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좀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되게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좀 더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데이터를 활용한 이제 모델을 스스로 한번 만들어보고 기존에 이제 논문에 있는 내용을 한번 구현을 해보거나 아니면 이제 뭐 캐글이나 다른 활동을 좀 하면서 좀 익숙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좀 설명을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좀 지식을 쌓아두시면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팀에서도 작년에 제 신입사원을 한 분 이제 채용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 서류를 보다 보니까 모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보통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니구나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꼭 원하는 곳에 취업하시고 혹시 저희 이제 SK텔레콤에 입사하셔서 이제 저희 팀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